물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교통이 편리하게 되죠.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재화의 교류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장을 만든다. 그러면 시장을 여기다가 개설해도 좋을 것이냐 이런 걸 볼 때에는 물을 보면 되겠죠. 또 물을 이제 바라보고 서서 물이 좌에서 우로 흐르면 좌에서 오는 물, 좌선수라고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제 바른편에서 왼편 쪽으로 흐르면 이것을 우선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쳐다보고 서서. 산이 있다고 그런다면 산소가 뒤에 있겠죠? 앞을 쳐다봐서 물이 이렇게 간다. 그럼 우선수. 물이 이렇게 간다. 그럼 좌선수.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물이 이렇게 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물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물이 이 발편 쪽에서 왼편 쪽으로 흐르는 거. 그러면은 그런 자리는 물이 발편 쪽에서 왼편 쪽으로 흐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손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자리를 형성하고, 물이 왼편 쪽에서 바른편 쪽으로 흐르는 것은 그것은 이 권력가나 재산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형성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쪽에서 흐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자손이 많은 곳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그런 지역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자손을 많이 두는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 바른쪽으로 흐른다. 그런 데 가서 자손이 많은 지역을 찾겠다.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권력이라든지 재산이 늘어나는 곳을 찾는다는 건 그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대전은 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따라 지역에 지역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이쪽에서는 그래서 물을 바라보고 우선수냐 좌선수냐 이거를 잘 익혀줘야 된다. 이 관상에서도 그래요. 바른쪽 길을 목이라 하고 왼쪽 길을 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냐, 이따 다르겠죠. 보는 사람은 반대가 될 거고, 그죠? 본인한테는 또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책을 써놓은 책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관상을 보여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나눈다. 이렇게 그걸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른 쪽으로 어떻고 왼쪽으로 어떻고 그러면 누구를 기준해서 바른 쪽이 왼쪽이 모르죠. 그 여기서는 물이 바른 쪽으로 오르냐 왼쪽으로 흐르느냐를 반드시 자기가 물을 바라고 서서 바른 쪽에서 이렇게 흐르면 우선수요, 왼쪽에서 바른 쪽으로 흐르면 좌선수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규모라든지 이런 걸 아까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 흐르는 형태에 따라서 구곡수냐, 지연수냐, 궁수냐, 직무수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궁수라는 것은 활처럼 흐르는 것을 궁수라고 그러죠. 활처럼 흐르는 궁수인데, 그러면 이제 궁처럼 흐르는데 그것을 면궁수, 면궁, 안궁수 그래요. 이렇게 활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면이고요. 앞이죠? 이건 뒤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의 앞쪽은 이쪽이고 물의 등 쪽은 이쪽이라 그 말이요. 물이 이렇게 등 쪽으로 흐르는 건 조화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앞쪽일에 조화가 있는 거지. 그 여러분들 낚시질 같은 데 가더라도 이렇게 쭉 흐르는 강가에 낚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여기 가서 고기를 건져야 돼. 이쪽에 가는 고기를 안 잡혀. 근데 물은 재물이라며. 물은 재물인데 왜 이쪽에 가면 고기 안 잡힐까요? 물에서 건지는 재물이죠, 고기가. 왜 안 잡혀요? 거기는 고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가. 여기 물이, 이쪽으로는 물이, 고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간다. 그래서 이쪽에 벙벙하니까 이게 먹을 게 있어 보는 거야. 고기가 미련하게 먹을 것도 없는 데 가서 뭐 하려고 이거. 먹을 것도 없는 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안 잡혀있죠. 먹을 게 있어 모여드는 곳에 가서 그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야. 또 산과 물은 균형을 이루어야 기람은 물론이다. 그 바닷가에는 그러면은 물이 많고 산이 적겠죠? 그럼 명당을 구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죠? 바닷가에. 그 바닷가에는 명당이 많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만 명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서 부자가 난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 제주도에 여자 부자가 있었죠. 김만덕이라는 여자 부자가 있었죠. 네.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요? 그 지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풍수적으로 어우러지고 보호되는 곳이라야 재산이 모이는 거지, 어우러지고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는 돈이 안 모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짓고 산다고 한다면 이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으려니까. 그게 누구든지 생명이 있으면은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온 힘을 기울여서 경쟁을 하죠. 싸움을 하고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죠. 근데 돈이 있는 데 가서 이 돈을 구해야 되는 거지, 돈 없는 데 가서 돈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이 사람을 음양으로 크게 구별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양다워야 돼요. 그게 호동왕자가 되는 거고, 여자는 음이니까 음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 남남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남자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 활동하고 돈을 잘 벌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능력? 남자 같은 능력. 그런데 뭐는 없다? 부부 애정은 없다. 그 똑같은 마찬가지죠. 산이 웅장하다. 웅장한 데는 어때야 된다? 물이 거기에 뒷받침해 줄 만한 물이 있어야 된다. 물도 커야 된다. 그런 균형이 맞아서 좋은 거죠. 그래서 산은 큰데 물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균형이 안 맞죠. 그 좋은 자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크다. 산은 천차다. 그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지 않아요. 요즘 바닷가에다가 고층 아파트를 지어요.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아파트를 크게 질수록 좋겠죠. 여러 차례 크게 질수록 좋겠죠. 그래야 바다하고 균형이 그래도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바닷가에다 달랑 한 채 조그마하게 지어놨다. 그럼 그게 그게 부자로 살 수 있는 동네 아니에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왜 오막살이 집을 지었겠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었지. 근데 왜 그 사람은 돈이 생긴 데 좀 들어간 데 가서 계단 졌을까요? 고기 잡아 먹으려니까 거기 있는 거지. 그 사람은 평생 고기나 잡아 먹고 살 사람이 거기서 부자한테 올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풍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 바닷가에 폭우가 형성되어야 명당이 될 수 있는 거지. 폭우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명당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그 어떤 데라도 이 섬 마을에 가면은 그 앞을 섬들로라도 이렇게 가로막은 동네는 사람들이 융성하게 발전하고 섬들로 이렇게 가로막지 않는 데는 융성에 발전할 수가 없는 동네. 가난하게 아까 바닷가에 오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고 지내는 것 뿐이지 거기서 어떤 돈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다. 그건 그렇지. 그래요. 이 에디슨 결정이라는 것에 여기 들어가는데 통산 이게 어느 지역인 걸 방문하고 거기에 사람이 몇 층 가면 이렇게 5명이니까 강이 이렇게 감싼 동네. 같이 뭐 그건 좋은 공항을 거예요. 먹든가 뭐 가족하고 먹든가 서울 같은 데도 한강이 둘러 감쌌잖아요. 그렇게 명당이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게 이렇게 한강이 감싸지 않으면 명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관리협회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영문역적으로 이 물이 감싸는 동네야 된다. 영문역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해야 되겠다. 그럼 가게를 어디다 내는 게 좋을까요?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어디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고 선비정신을 기르고 후연집을 기르자고 어디에 조금 이따가 가서 산이 높은 곳에다 지으면 좋겠다. 후연지기를 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을 좀 모이는 곳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모이려면 어디래?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낮은 곳은 물이 흘러오니까 돈이 흘러오니까 개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런 데를 얻었느냐? 자리가 없어. 이게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원리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땅을 보고 돈을 구하는 방법, 돈이 있는 동네를 알아내는 방법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동서로 흐르느냐 남북으로 흐르느냐. 이 물이 남북으로 흐르는 데는 별 승산이 없어요. 물이 동서로 흐르는 곳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집을 살려면 어디로 가서 사야 된다? 동서로 흐르는 곳에 가서 기울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남북으로 흐르는 데는 좋은 곳이 없느냐? 아, 부산 같은 데 남북으로 흐르는데 그런 데도 좋지 않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남북으로 흐르려면 큰 물하고 만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북으로 흐를 때는 큰 물하고 만나는 곳. 거기가 명당이다. 부산처럼 말이에요. 그거는 청호경에 나와 있는 소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사람이 이게 여기다가 이 사옥을 크게 기하겠습니다. 자리 좀 봐주시오. 이거 봤을 때. 그 자리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이 회사 사옥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 돈이 벌어지는 동네에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건물을 사서 세를 줘야 되겠다. 그 돈이 벌어지는 동네에 된다. 이거. 그걸 아는 방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동서수가 흐르는 곳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돈이 벌리는 곳이고 남북수가 흐르는 곳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이 잘 안 벌리는 곳이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선 남북수냐 동서수냐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거 반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전 같은 데는 미안하지만 개천이 3개나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남북수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 대전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집값이 싼 거예요. 같은 도시라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아니라고 거부하면 안 되겠죠. 물론 대전도 대우당 약방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는 특수하게 비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다른 특별시, 이 광역시에 비해서는 대전 집값이 싸다. 상대적으로 싸다. 그게 왜 그러냐? 재산 형성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명당은 어디에 그럼 많으냐? 작은 강이나 쾌천이 있는 곳에 많다. 강이 있으면은, 이 강이 있다면 물이 많다는 얘기죠. 물이 많으려면 산골이라야 물이 많아요. 산이 커야. 그 강수량을 물이 내리는 지역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 산이 많아야 이게 골짜기가 깊죠. 그 물이 많게 되는 거죠. 그 자연도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산이 크면은 물이 많게 되고. 그러니 강이 흐른다 그러면 그 강은 어서부터 시원했다? 산 높은 곳에서 시원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 내가 있는 지점이 이 물이 만들어지기 생겨나는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와 있는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지역은 물이 이온 가치가 있는 물이냐 이온 가치가 없는 물이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금강이다 그러면 금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그런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굴굴 흘러야 좋은 것이지 곧게 흐르면 나쁘다. 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은 이렇게 굵게 흐르는 게 이 동네가 좋고 이 동네가 좋은 거지. 이런 동네는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럼 서울 지역을 딱 놓고서 아파트가 여러 대 있어.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아파트 살라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해답은 간단하잖아. 그럼 물이 어떻게 동네가 감싸고 있느냐 하느냐. 물론 이제 물이 감싼다 하더라도 A급, B급이 있어요. 그걸 가려내는 눈을 갖는다는 걸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게 그 지역은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살만한 동네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금방 가려내는 거죠.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산임수가 잘 된 것이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해산임수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잘 감싸주는 동네면 좋겠다. 이런 데도 전부 그래요. 물이 감싸는 곳에는 하여튼 노두막집이라도 무너지는 집이 없고 물이 감싸지 않는 것은 좋은 집도 허름하게 되는 거예요. 페인트도 못 칠해요.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명확하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냥 그 집을 오래 지은 집이라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조그만 집이라도 치장을 잘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큰 집이라도 치장을 못하는 거죠. 큰 집을 지으려면 어떤 집을 지어야 돼? 언제 지어야 된다? 그 장소가 알맞는 곳이어야 된다. 이 정자는 어디다 지정해 줬냐 그러면 시원하고 정치한 곳에 있는 게 일반적인 정자는요. 근데 정자에 가서 낮잠 한숨 자고 이런 건 괜찮지만은 거기는 사람이 오래 기거할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서 그 전에 피난 와가지고 남의 집에서 자기도 그렇고 또 집도 갖다 놓지 않고 애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남의 집에서 좋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정자에 가서 그거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난 올 때는 정자도 도움이 되잖아요. 정자에서 살다가니
딸 하나 잃고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그 황해도 사람인데 우리 집이 좀 좁지만은 기거해라 그래서 피난하고 갔어요. 피난하고 가서 저기 그 후로는 뭐 소식도 없어. 그와 같이 이 정자 같은 데 이런 데는 사람이 살 곳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수라는 말이 나와요. 역수. 역수라는 것은 물을 거슬린다는 얘기죠. 거슬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것이 역수나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이게 산이에요. 산 가지가 이렇게 그러면 물이 이렇게 산가지가 이렇게니까 물은 이렇게 흐르라고 산은 이렇게 감았잖아요. 이런 걸 역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수가 되는 이 지점은 이게 돈이 벌리는 데란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잔뜩 있어. 그 어디 가서 살까요? 어떤 동네 살까요? 요게 되는 데가 살아. 간단하잖아요. 그 폐철 들고 뭐 이거 돌아다니고 이거 안 해도 그러게 딱 지도 딱 펴놓고서 무슨 동네가 좋고 한 거 이거 금방 가려지는 거죠. 그니 만약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곳이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이 반대로 이 선투로 이렇게 된다 집을 짓는다. 그럼 어때요?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다. 네. 사옥을 짓는다 그러면 그런 돈 있으면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집 질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쉽겠죠. 또 물이 이렇게 재물을 관장하지만은 앞에서 곧바로 흘러내려오는 걸 가장 흉한 거예요. 그것은 수의 살이라고 하는 거죠. 충살이라고 하는 수가 충하는 살이거든요. 충하는 살이 되는 거죠. 살이 되는 거예요. 또 물이 더러운 물도 괜찮아요. 물만 있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안 좋죠. 더러운 물은 안 되는 거죠. 맑아야 되는 거죠. 또 이 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물맛이 좋아야 돼요. 뭐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악취가 난다. 이런 물이 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수가 나는 거, 약수가 난다. 그러면 일단은 좋은 물이죠. 근데 약수라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깨끗하고 또 좋긴 한데 그 바위 돌이 어떤 나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안 된다. 핵물질이 해당되는 거 이런 게 녹아 있는데 이런 데 물 아닌 것 같은 게 녹아 있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은 안 된다면 깨끗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더러운 데서는 살 수가 없다. 그 전에 지금은 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이 당진 쪽으로 가면 합덕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는 식수를 뭐를 쓰느냐 비 오면 그 물을 받아서 먹어요. 걸러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갔을 땐 그 물을 못 먹었더라고. 냄새가 나. 그래서 며칠 먹고 나니까 좀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그렇게 고생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개선이 돼서 수돗물이 좋은 물이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는 상태를 봐야 되겠죠? 물은 흐르는 상태를 봐가지고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고요히 흘러야 되겠죠. 고요히 흐르려면 바닥이 경사가 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물결이 되는 것은 물은 좋지 않아요. 굽이치거나 뭐 굽어들거나 이런 거 다 물이 굽이치는 이렇게 물결이 지는 물은 안 좋다.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이제 보곡이 형성됐을 때는 청룡백호에 가로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는 사람이나 도시거나 다 똑같은 거죠. 어떤 도시가 형성되려고 해도 그러한 그 산들이 감싸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물들이 감싸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가는 곳이 제일 실용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모자리였던 집자리였던 큰 도시였던 거예요. 물이 나가는 곳이 어때야 되느냐? 그걸 이렇게 여기서 볼 때 안 보여야 됩니다. 안 보여야 되는 거. 우선 안 보이는 데라야 거기서 살면 식량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봤을 때 얘기죠? 그렇지. 집 안에서 이렇게 봤을 그렇지. 때. 집이든지 모자리든지 하여튼 네. 봐서 네. 물이 나가는 곳이 안 보여야 된다. 물이 나가는 게 빤히 보인다 그런다면 거기는 굶어 죽겠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이 굶어 죽을 자리에다 짓지면 뭐 거야. 굶어 죽으라 그냥 굶어 죽지 뭘 거고 가서 집까지 져가지고 굶어 죽을 자리.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담장으로 이렇게 올려싸서 안 보이게 해도 되겠네. 그거는 인위적인 걸 하는 것은 네. 이제 방편에 하나 속하는 것이지 네. 자연의 길을 몽땅 갈무리할 수 있는 힘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모이 같은 거 쓰다 보면은 파워가 요렇게 되는데 요 글자까지 왔으면 좋거나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고칠 수가 있지. 그걸 이제 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비보는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왼통 자체를 말해 저 들판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청류가 딱 맞게 거기다가 집자리 만들고 그러면 좋으냐고 그걸 안 하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맥이 형성되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수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 수맥을 피해서 자야 좋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맥을 알아내는 방법을 뭐 예로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추를 가지고 이제 수맥을 감정해내고 그러죠. 펜드럼이라고 그러는 거.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수맥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한국도 김웅승 신부가 프랑스 다녀오면서부터 한국에 그 수맥 이론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수맥을 가지고 학교 공을파는데 활용도 해주고 찾아오고 해주고 공헌을 많이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무고를 하고 그러는 데는 이용 가치가 있지만은 수맥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수맥을 이제 예로드나 이런 거로 재할 수 있는 그런 수료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않는다고 이 지형을 보면은 물이 그걸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걸 다 안다 이거예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의 마음은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흐르는 그 땅속으로 물이 흘러도 땅 위를 보면은 그
땅의 표정을 가지고 안다. 이 땅을 잘 보면 물이 흐르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물이 흐르는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이 물을 좋아하는 풀들이 자라고 있다 이거예요. 물을 싫어하는 풀은 거기 안 자라. 조건이 아니면 못 살으니까 안 자라지. 거기 죽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런 데는 모르지만은 이게 여러 해 지났다 가보면 뭐자리 가보면 거기 이제 물을 좋아하는 풀이 어떤 풀인가 보고 그게 낫나 보면 그게 수백 달을 졸라 있어. 아 그래 수맥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아 쳐다보고 재보지 않아도 안다 그래요. 근데 수맥 형성이라는 것은 산이 이렇게 접히게 되면 골막이 골짜기 생겨요. 골짜기 생기면 반드시 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그 어딘가를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스며들어서 이 지하까지 깊이 들어가서 모여가지고 흐르게 되는데 골짜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골짜기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흙이 채워졌다가 물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 골짜기를 흐를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 이 산이 일단 이렇게 됐다면 골짜기가 막 이렇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여기라는 그 일로 흐르겠죠. 여기 그죠? 이 골짜기가 이렇게 펑퍼지게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골짜기가 되면은 물을 요 골짜기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흔히 가서 지형을 가만히 보면 아 여기서 물은 어디로 흐르겠다 이게 다 보이는 거지. 꼭 재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이 세종시처럼 그 많은 산을 다 파다가니 팔팔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물필이 보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일로 들어가지고 물이 어디로 흘렀었나 이걸 찾기가 그런 걸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산 같은 데 가면은 물길이 어디 가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 실제 물이 있는가? 거기 물이 흘렀나? 계속 보면 거기 풀 같은 걸 살펴보면 거기서 불이 수초를 불을 좋아하는 풀들만 거기 조가 있어서 거기 물이 그렇게 흐르는 이게죠. 이게 표시가 되어 있다. 자연은 사람의 마음이 눈에 비치듯이 자연의 마음은 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다. 잘 관찰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풍수지리가 재미있는 거죠. 산 같은 데 가면 하루 해가 금방 저물어. 뭐 이것저것 살펴보고 보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정신 쏠 새가 없이 해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풍수지리라는 것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자기도 풍수지리를 봐요. 비근한 예로 등산을 갔다. 그러면 더러운 곳에 앉아 점심 먹습니까? 깨끗하게 찾아가잖아요. 자, 텐트를 친다. 그럼 더러운 데가 텐트를 칩니까? 딱 깨끗한 데가 치잖아요. 깨끗한 걸 가리는 게 뭐예요? 땅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풍수지 뭐. 풍수라고 해서 다른 무슨 뭐 아주 굉장한 이치가 거기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풍수라면서 말이에요. 풍수하면은 아주 표현을 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거 해보는 말이에요. 뭐 요즘 그거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하냐고 말이에요. 이래가면 그런 소리를 해요. 저도 이제 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풍수지리가 필요하냐 그러면 사람은 자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을 떠나서 살면 그게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겠죠. 앞으로 우주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땅에 이걸 안 따져도 돼요. 그때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우주에 가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한은 그 땅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살고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물이 이제 양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으로. 물이 와서 합치는 곳이 있어요. 합치는 곳. 그러면은 그 합치는 곳이라든가 또는 물이 양쪽으로 빠지는 곳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을 보는 방법이 이제 계략적인 것을 살펴보면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몸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기는 물이 갈머리 한다 할 때 여기는 기가 있는 것이 되겠죠, 여기요. 근데 물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떠냐? 그 기가 다 풍지박산 되는 것이죠. 그 요런 데다가니 이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통장 가져가지고 말해야 돼요. 못 같은 거 가져가지고 말해야 돼요. 있는 것만 없어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 밑에서 물이 흐르면은, 지하수가 흐르면은, 왜 나쁜 거냐? 그런 것은 그 땅이 물이 흐르면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바람을 일으키면 왜 나쁘냐? 기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수맥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수맥이 무엇에서 나빠? 뭐래서 나쁜 거다 이거예요. 기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맥을 찾는 데는 이제 이렇게 기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그래서 찾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찾았느냐 그러면 보들가지 같은 걸 가지고 물이 그 안 마르지 않은 보들가지 잘 휘어지는 보들가지가 찾았다. 이 보들가지는 이제 입춘 전에 눈을 떠요. 입춘 전에. 그 축고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축고를 이것은 유안이라고 그래요. 유안이라고. 어딜까지가 늘어지는 덩이다. 그죠? 축골이. 축골이 되면은 이렇게 어딜까지가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는 그런 계절이라. 네. 그 버들가지가 많이 버들나무가 많이 나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옛날에 개천이었거나 하천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물이 많은 동네지, 하여튼 물이 많은 지역이겠죠. 버드나무가 나는 거 보면. 그 버드나무가 많이 나는 데 가서는 어때야 돼요? 그런 데서는 모짜리 같은 거 잡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거기는 물이 많을 곳이니까. 근데 이 버드나무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습기로 인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 같은 안개 속에 살잖아요. 그 대신 습기에 대해서 많은 병이 있을 수 있다는, 습기로 인한 병이 있을 때문에. 그리고 버드나무가 많다고 해요. 그거를 소화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연이 이렇게 이 약이 병이 있으면 치료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라는 물이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물이 이제 비가 오면은 그 마당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물 어느 방향으로 내보내는 게 좋을 거냐? 어느 위로? 근데 그 물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나쁘냐?
즉 자기가 이렇게 집을 앉았으면 그 집의 녹방으로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녹방을 파괴하고 나가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녹방을 파괴하고 나가면 안 되겠죠. 집에서 살더라도 집을 나중에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서 여기서 이 바닥에 떨어지는 물 어느 방향으로 내보낼까 이런 걸 구상해보고 집을 안 지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자자오양을 요 집이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방향으로 빼는 게 좋을 거냐. 또 산소도 마찬가지. 산소도 쓸 때 여기서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을 어디로 뺄 거냐. 이런 거 잘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룩방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집에 사는 가장의 그 예를 들어서 감옥의 점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녹방이라는 것은 갑주하다 그러면 갑록 제2이잖아요. 예. 그럼 갑주하면 인방이 녹방이죠. 예. 그 녹방이라는 것은 자양의 녹방. 녹방이라는 것은 집자양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녹을 타려면 다 큰 사람이 되겠죠. 어린 사람 공무원 채용 안 하잖아요. 그게 다 큰 사람이 절단하는 거지. 그걸 풍선을 황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천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방으로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 모이를 썼다 해도 모이서 물이 나가다 모이마당에 물이 나가다 녹방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를 쓸 때 이 기사들이 패철 들고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패철 하나 본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버티는 것 같아도 그런 걸 살펴서 그런 어떤 해가 없도록 만들어주고 주문을 하고 서 있는 거지. 여기 보면 내룡방이라고 했는데 이건 뭔데요? 예? 내룡방. 용이 내려오는 방. 용이 내려오는 방.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물에 대해서는 것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러면 전부는 아니니까 물에 대한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 포인트를 찍어줬을 뿐이지 물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요 몇 시간 공부한 것으로 다 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흘리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을 자꾸 체득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생방하고 왕방이